네,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마지막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평온했어요. 이미 엊그제까지 시장이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서 박살이 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큰 충격 없이 시장이 240 라인을 지지 삼아서 꾸준하게 어제부터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이한 점은 어쨌든 결국에는 옵션은 당연히 외국인이 승리를 했죠. 장중에는 이 부분 행사가 270 환산 지수 환산 2100포인트의 장중 베팅의 개인들이 플러스로 되어 있었다가 외국인 따라서 플러스로 되어 있었다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그 개인 물량을 다 뺏어 먹고 결국에 혼자 또 맞춰놨어요, 승리를. 그 개인들은 여기하고 여기 이 중간에 2008 환산 포인트로 2080 정도와 환산 포인트로 2120에 걸게 됐는데 하필 또 외국인이 종가를 여기에다가 또 맞춰놔서 자신들이 또 먹게 되었습니다.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패를 까고 하는 것과 자금을 가진 거대한 세력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패를 우리는 까고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막판에 이미 다 거기까지 맞춰놨긴 했지만 올라가는 척을 하고 개인들 올려놓게 만들었어요. 오전에 시장이 쫙 급등하는 척을 하면서 개인들의 행사가를 높여놨어요. 오늘 개인들이 걸어놓는 이 포지션을 높여놨어요. 절대 개인들이 높여놨는데 거기다 따라 높여주지는 않겠죠.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버리는 거고 결국 먹는 거 하나입니다. 외국인들 결국 270.05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수급 코스피는 막판에 아무래도 이제 만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관이랑 물량 교환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기관들이 4,800억 매도가 고스란히 외국인한테 갔고요. 이런 것들은 옵션 만기일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코스닥은 개인들이 매도 종가에 여기 보이시면 한 400은 좀 안 되는데 340억 정도 매도하고 투신이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왔고 정돈이 돼서 끝났습니다. 이건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수치고 어쨌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변동성을 보인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변동성은 적었어요. 오늘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보여드렸던 그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차분하게 어디 갔어? 굉장히 차분하게 급락을 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쵸? 하루 종일 변동성 지수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일봉으로 볼까요? 급락을 했어요. 변동성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즉 공포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보이시죠? 여기 공포 지수가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공포 지수가 파란색이냐? 급락을 했습니다. 공포 지수가 급락,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을 강하게 보일 때는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변동성 지수가 즉 공포 지수가 됩니다. 지금 이때처럼 2018년 초반에 2월 달에 보여줬던 그 급락 장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이 포지션 라인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공포 지수가 이 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은 정말 폭락장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적인 흐름 다 겪었고 지금 여기 펼쳐진 구간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또 이때처럼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공포 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단 안정감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수급입니다. 분명히 이 당시에도 잘 안 보이네. 이 당시에도 공포 지수는 내려갔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11월. 그쵸? 잘 안 보이네. 그쵸? 1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공포 지수는 분명히 내리막을 갑자기 급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수급. 11월 달에 공포 지수가 내려가던 시절에는 개인들이 대량으로 계속 매수하던 시절이었어요. 조단위 매수가 계속 들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당시 개인 매수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럼 지금은 뭐죠? 개인이 3일 전부터, 이틀 전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량 매도 나왔고 오늘도 매도로 끝났어요. 이번에 공포 지수가 내려갈 때는 개인 매도가 나오면서 내려갔습니다.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다들 확인하셨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공포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매수한다는 건 뭐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또다시 베팅이 들어온다는 거라고 해석하면 돼요. 나 욕심 가지고 베팅 들어온다. 그동안 10월달에 많이 털렸는데, 10월 폭락장에서 내가 털려버렸는데 만회할 수 있어. 시장이 조금 이제 차분해진 것 같아. 오케이, 매수해야지. 베팅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한 장이 아니라 12월 초 되니까 또다시 철렁철렁. 와, 무서워. 공포지수가 또 올라가네. 그리고 시장은 또 내려가네. 안되겠다.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안되겠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공포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불구하고 개인이 매도가 나와요. 이거는 시장은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욕심을 내고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쫄아 있다는 거죠. 잔뜩 쫄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내 돈이 날아갈지 몰라. 쫄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쫄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때랑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변동성 지수를 보이더라도, 하락을 보이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게 계속 계인들이 매도만 나오면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매도를 하면 예수금이 생기고 그 예수금을 아예 빼버리는 예수금 대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시 어느 정도는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락 추세를.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변동성 지수를 체크를 했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봤어요. 세 번째로 체크할 사항은 바로 오늘 시장 설명을 해드렸듯 ADR입니다. ADR. 자, 이거예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ADR 등락 비율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효율성으로 보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효율성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일단 결론적으로 ADR 수치가 높았어요. 증시가 움직이는 만큼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증시가 1% 상승하면 종목이 1000개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준점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 근데 오늘 보니까 증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 2% 상승하고 있어. 그런데 2%에 맞는 비율은 2000개가 아니라 1500개.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2%에 맞춰진 것은 1500개가 상승하게 돼. 시장, 왜 종목수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게 좀 그 곡선을 만들겠죠. 이 비율 자체가 3%면 만약에 1700개다, 이렇게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예시로 요렇게 됐다고 보세요, 기준점이. 그런데 원래는 2% 올라갈 땐 1500개가 상승을 해야 되는 시장이 맞는데, 오늘 보니까 1000개밖에 상승하지 않았어. 그럼 뭐죠? 1000개를 상승시키면서도 증시를 1% 상승한 1%가 아니라 2%를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장세입니다. 큼지막한 것들이 올라가고 작은 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종목 수는 많이 안 올라가도 증시는 여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이런 시장이고, 이거를 등락 비율이 낮다, ADR이 낮다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양보다는 질로 체크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 반대로 증시가 똑같은 기준점 하에 2%가 1500개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니까 시장이 1800개가 상승해. 그럼 대형주는 묶어두고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대형주들은 못 가게 가둬놓고 중소형주들이 단체로 올라가 버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즉 질보단 양으로 승부하는 시장, 등락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시장이었어요. 즉 대형주들은 굉장히 차분하게 묶어둔 상태. 대형주들 묶어두고 대북주들이나 수백 개 종목에 이르르는 대북주들이나 정치 테마주들이나 각종 중소형 세력주들이나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골고루 작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게는 1%, 많게는 한 7, 8%까지 평균적으로 대다수 움직이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 시장의 변동성이 적었잖아요.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대형주가 오늘 크게 움직이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형주? 삼성전자 1%. 물론 이거는 좀 전까지, 종가 형성 전까지는 거의 변동성이 없었어요. 이거 왜 막판에 떨궈놔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종가로 떨궈놨잖아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하루 종일 한 번 내린 상태로 하루 종일 유지를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번 내리고 하루 종일 유지했죠. 대형주들. 현대차 하루 종일 변화 없었죠. SK 하이닉스 하루 종일 큰 변화 없어요. 1%대 움직임. 신라젠 하루 종일 1%대도 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을 묶어놓고 중소형주들을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개인들은 체감지수가 더 올랐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체감지수. 지난번에 체감지수가 굉장히 폭락할 때 체감지수가 굉장히 떨어졌던 것처럼, 그때도 대형주는 묶어두고 중소형주들이 폭락하면서 시장을 폭락했을 때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는 체감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던 것처럼. 언제예요? 이때 아니다, 이때다. 이때는 3% 빠졌는데 12월 6일. 그런데 엊그제 12월 11일은 화요일에는 3%보다 덜 빠진 1.4%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체감지수는 마치 3%에 가깝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 같다고. 대형주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소형주가 일반적이잖아요. 더 많잖아요. 개인들은 솔직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된 겁니다. 그런 시장이었고, 어쨌든 기준선 라인까지 올라왔네요. 코스닥은 보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1월달 내년도에 이제 새롭게 만기가 되는 선물
옵션에 집중하겠죠. 선물은 3월이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시장은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다. 바닥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를 지레 겁을 먹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변동성 지수라든지 뭐 수급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이 뭐 다시 또 잠잠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금리 관련된 것도 조금 해소된 게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어, 네. 요 정도로 오늘 간단히 볼 것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10% 이상 종목들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에서 한 7, 8% 올라가는 종목들이 질비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 4% 올라가는 종목이면 그냥 정상치, 2, 3% 올라가는 게 정상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비정상은 또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도 또한 정상입니다. 중소형주들은 오늘 그냥 관망 모드가 오히려 더 정상일 수 있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들만 또 올라갔고 알파홀딩스 같이 특별하게 재료가 터진 것들은 세력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12,000원 이게 단가가 세력 단가가 12,000원대거든요. 그 정도에서 12,000원대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라인이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매집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재료 터트리고 개인들 못 따라가게 그냥 한 방에 상한가를 보내는 이런 재료가 터진 것들 몇 개 말고는 오늘 굉장히 뭐 큰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이 많았고 움직인다면 천천히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없지만 천천히 움직였다. 개 중에 뭐 뛰는 건 원래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또 마지막에 급락 종목이 있어서 거저먹는 종목이 있나 살펴봤더니 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내일은 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끝났다고 해서 또 변동성 또 키워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변동성 지수가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봉으로.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미국에서 뭐 악재가 또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증시의 선물도 지금 양호합니다. 0.74%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도 오늘 갭 이대로 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오늘 갭 떠가지고 또 어제처럼 움직이다가 뭐 막판에 어떻게 될지는 또 열어봐야 되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시간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